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지만 저는 또 출근을 했습니다. 월말 이제 일요일은 제가 이제 출근을 하는 날인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건 아니고, 오후에 좀 나가서 우리 또 직원들 좀 돌보고, 이런 어떤 또 월말을 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인생살이라는 게 나이가 먹고 그러면 더 또 직급이 올라오고 그러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더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초일요일도 이제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야방 이래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사장 부사장 이런 거 하고 CEO 같은 거 하면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놀고 어디 이렇게 밑에 사람들한테 다 시키고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위에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이제 아마 놀기가 힘들 겁니다. 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있을 때가 편한 거죠. 네. 남들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놀 수가 없지. 위로는 대주주가 있고 밑으로는 직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놀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현 정부의 공과.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정부를 약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다 나쁘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지하는 입장에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잘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잘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외교 노선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라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에 충실하는 외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국가도 그렇고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은 있잖아요.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다른 걸 한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래에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좀 강대국 같은 외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 야, 남북 통일하는데 우리가 의사가 중요하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의견 들어야 되나? 그리고 너무 이게 강한 국가랑 붙어 있으면 우리가 종속이 되잖아. 차라리 우리보다 조금 미국보다 조금 약한 나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오히려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의견도 좀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게 더 낫잖아. 왜? 어차피 우리가 가운데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또 나라라는 것이 결국 자기 할 말 하고 이게 진짜 나라고 그게 진정한 외교 아니야?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무슨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딱 정해주면 그게 외교인가? 남이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할지 남이 몰라야 외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전 정권의 외교 노선이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외교라는 것을 배울 때 비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외교. 한국이 예를 들면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러시아 편이야, 일본 편이야, 북한하고 손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지만 알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외교의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교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외교관의 가장 큰 덕목은 이제 애매모호함이거든. 그러니까 애매모호함을 실제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전 정권의 외교였기 때문에 지금 외교는 이제 그야말로 뚜렷한 우리는 어떤 편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정해주는 외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현실주의 외교가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그거에 걸맞지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4대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강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강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있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뭘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누굴 줄지, 응?
난 누구랑 친한 있다고 얘기 안 해. 내가 제일 윗사람, 제가 예를 들면 회사에 뭐 임원인데 우리 직원 뭐 밑에 팀장이든 뭐 매니저든 뭐 누구든 직원이든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굴 특정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까? 특정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돼야 되고 실제로 또 그래야 되지. 예. 그건 맞아. 그럼 내가 제일 오야봉일 때,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오야봉일 때 하는 짓이 바로 하는 외교가 바로 문재인 때 하는 정부 때 하는 외교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야봉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오야봉이 아닌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 니네들이 애매모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들이 애매모호한 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 누구 편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어쩌라고 이런 거지. 결국은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힘이 약하거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10대 강국이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국가보다 약하면 약속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현실적인 편을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 의견에서는 상당히 잘했고 또 실제로 그게 옳습니다. 예, 옳아요. 미국 한미 동맹을 이제 공고히 한다는 건 왜 좋으냐? 일단 그건 고종이 바랬던 거야. 예. 옛날 조선 때부터 이미 가까운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먼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지. 먼 나라는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예,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에 대한 영토 욕심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통일한국이 낫겠다. 어차피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이제는 이판사판 중국 애들하고 딱 무조건 척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남한 주도에 통일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했지. 반대로 한국이 뭐 예를 들면 잘 안 되길 바라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입장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척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입장이 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어쨌든 자기가 미국보다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얘네나 저네나 똑같아. 뭐 한국 우리 편이 됐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입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이미 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수학 점수 70점 맞았는데 여기서 한국을 얻어가지고 내가 10점을 더해서 80점이 돼도 떨어지는 거야. 90점 돼야 붙는다면 합격점이라면. 근데 미국은 이미 합격이 된 애야. 합격이 된 애기 때문에 중국이 합격이 되는 걸 막는 거야. 견제하는 거라고. 그런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주 어느 쪽이 더 애지중지하겠어요. 한국이 들어가도 난 어차피 불합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얻으면 중국을 더 확실하게 불합격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더 우리를 애지중지할 거 아니야. 날 더 원하는 쪽 사람한테 붙어야지. 날 더 간절히 원하고 내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얻는 게 더 많다고 하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내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하고는 왜 친하게 지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이게 현실적인 거야. 나를 간절히 원하는 편하고 한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랑 같은 편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사람은 떠나.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가 윤석열 정부가 잘했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야. 한 가지 이제 점이 바로 외교라는 거죠. 일본하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제 결국은 한국하고 잘 지내길 바라는 나라죠. 왜 잘 지내고 바라느냐?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아. 양면성이 있지.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무작정 잘 지내면 일본 보수가 가만 안 있어, 우익이. 왜? 일본 우익은 우리가 한국하고 계산 다 끝났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한테 젖어서 하지 말아라. 이게 일본 우익이야. 우리나라 자익하고 똑같아, 일본 우익은. 서로가 친해져 지내는 거 바로 원치도 안 해. 그냥 각자의 길 가. 이게 일본 우익과 한국 자익이 똑같은 거야. 근데 일본 자익과 한국 우익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잘 지내. 이게 또 재밌는 거라고. 일본 좌익이라기보다 일본에서 약간 너무 극우 말고 그냥 중도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하고 잘 지내. 아사히 이런 아사히 신문이 그런 논조죠. 왜 그러냐? 일본 입장에서는 옆 나라하고 잘 지낸다는 것이 뭔 의미냐면 일본이 더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위인 나라는 밑에 애들하고 우리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일본의 온건한 편에서는 그러지 말고 한국도 같은 동네니까 잘 지내 라고 어떻게 보면 온건한 쪽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반대로 한국은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야. 왜? 한국이 어쨌든 간에 뭐 10대 강국이라도 일본보다는 미치잖아. 그럼 일본하고 좀 더 편하게 지내는 게 나은 거야. 괜히 척지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 우익은 한국하고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원치 않는데, 일본 한국 우익은 친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라고 봐요. 현실주의잖아, 그냥. 말 그대로 현실주의야. 근데 한국 좌익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 야, 완전히 그 세상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지. 당연히 친하게 지내지. 이건 뭐냐면 이상적인 거야. 우리가 옛날에 일본하고 안 좋았고, 뭐, 임진왜란이든, 일제시대든 좋았던 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자. 우리가 뭐 경제적인 이득 필요 없다. 우리도 그냥 10대 간 거면 돼. 우리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 큰 소리 치고 살아. 이 얘기야. 근데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아무튼 지금은 우리의 적은 중국하고 북한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세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을 잘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못한 부분을 보면 사실 이게 내치 부분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 뭘 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역점을 외교에 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못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뭘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정확해. 그러니까 정책이 일단은 정책, 소위 얘기했을 때 내가 임기가 돼서 시작을 해서 내부적으로 가장 문제시됐던 것이 뭔데, 그거를 정리를 하겠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거다. 라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정부야, 솔직히. 특히 당사자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범죄들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뭐 나쁜 놈들이 어떤 사람인 건 잘 알지만, 한국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좀 나라의 문제, 그러니까 나라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부적인 우선순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양복 입고 나가가지고 할 일은 정해져 있지만, 또 집안 문제가 있잖아. 집안에 예를 들면 뭐 싱크대를 고친다든지, 냉장고를 빨리 고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난 밖에 나가서 돈 벌게, 알아서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왜? 어차피 사람은 집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안에서, 이런 국내 정치에서 뭘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일단 맞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정책을 내미는 게 이제 의료, 보건, 그러니까 의료, 보건, 그러니까 세 가지죠. 교육하고 이제 연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교육, 그 다음에 연금, 노동, 이 세 가지였단 말이야. 이 세 가지 개혁을 하겠다. 의료는 아니고, 의료는 이제 갑자기 나온 거야. 그래서 교육, 노동, 연금, 이 세 가지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세 가지가 약간 표류 중인 것도 맞아. 뭘 했는지 일단 없어.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진행 과정도 지금 약간 애매모호해. 연금 개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때처럼 뭔가 화끈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MB 때처럼 뭘 확고하게 한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연금, 노동,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전 보수 정부, MB 때나 박근혜 때, 특히 박근혜 때는 한 게 많아요, 사실은. 노동, 공무원 연금 개혁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국방 같은 사드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을 했고, 또 중국 문제도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우호적으로 좀 가면서 국내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기회를 많이 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스탠스, 민간 기업이 하지 못하고, 민간 기업은 할 수 없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박근혜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탄핵이 되는지는 참 정말, 그거는 국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박근혜 때의 절반도 못 따라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국내 정치에 뭔가,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어떤 경과 과정을 보면, 일단 그 3대 개혁의 목표도 일단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액션 플랜이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액션 플랜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반인들, 특히 뭐 우호적인 지지 세력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반대 세력이라든지 해도 다 똑같은 약간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는지 없다. 그리고 뭘 한 게 있냐.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 평가를 하려고 하면 한 게 있어야 평가를 하지 않냐. 국내 정책 중에서 한 게 없는데 뭘 평가하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저도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검사 출신이라서 이제 약간 뭔가를 아싸라게 하고,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뭔가 실행하고, 이런 건 되게 빠른데,
꾸준하게 뭔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들, 뭘 누군가 협상을 하고 오랫동안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제 타협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정책 입안이라든지 정책 실행을 실제로 한 게 없는 거죠. 그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나쁜 거는 노예에서 나쁘다고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이 나라에서 계속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준표 대표라든지 뭐 예전 전 대표 지금 대구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있는 뭐 야당에 누구 오랫동안 정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국회에서 뭔가가 논의됐는지를 오랫동안 봤으니까 알아. 대한민국의 현안을 아는 거야. 현안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현안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알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꼽지를 못하는 거죠. 예, 정확하게 꼽지를 못해.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예전에 노무현도 약간 비슷한 거죠. 노무현도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했나? 한 번 하고 들어왔나? 아예 안 하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내에서 한 번 했구나. 청문회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정도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한 번 정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어떤 대한민국의 우선적인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DJ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틀린 거지.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처럼 아예 그냥 딱 니네들이 잘하는 거 딱 하라든지, 그냥 딱 정치, 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맡기든지. 근데 이제 노무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노무현이 지금 잘 못하는 부분이 지금 현 정부가 좀 답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정치,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있어서 이제 너무 개입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노무현이 열린국민당에 상당히 개입을 해서 대한민국 정치 좀 바꿔야 된다, 썩었다, 또는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혐오, 기존 정치에 대한 완전히 맹목적인 혐오죠. 그래서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때도 이제 저기 호남 민주당 쪽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 열린우리당으로 아예 나와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도 이제 그런 생각을 뭐 하고 있냐 마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어떤 정당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거지.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이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제 그런 걸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때문에 지금 국정 현안도 물론 없지만, 그 국회 쪽 정당 부분에 있어서, 국회 현안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도권을 이제 대통령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없는 부분들, 이게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없고 자꾸 타협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표류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잘 못 되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말하자면 MB 때처럼 뭐 4대강을 한다든지, DJ 때처럼 국민연금을 만든다든지, 뭐 박정희 때는 워낙 옛날이라 그건 뭐 여러 가지 많고, 아니면 뭐 노태우 때처럼 뭐 100만호 건설, 뭐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전두환 때처럼 뭐 올림픽하고 이런 걸 다 아시안 게임 같은 걸 막 유치해서 한다든지, 어떤 이제 민간 기업이 못하고 국가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프라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프라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약해 지금. 그러니까 뭘 도로를 깔든 뭐 공항을 만들든 뭘 하는 것처럼 그 비슷한 게 뭐 있을까 지금. MB 때처럼 MB 때처럼 이제 중앙차로 뭐 이런 거 서울시장 때 한 거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인프라, 이건 민간 기업에 관심 없는 거거든. 민간 기업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 인프라 구축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에 좀 고민을 정부가 좀 발벗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 구축에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외교 괜찮고, 내정은 정책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없어요. 뭔가 진행된 게 없다. 3대 국정 과제도 현재 지지부진한 거고, 그리고 정책이 뭔가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평가할 만한 게 현재는 없다, 이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프라,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아직 뭔가의 뚜렷한 가시적인 목표도 없고 그 부분이 뭔가인지 뭐가 있는지 고민하는 흔적도 아직은 좀 없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